안녕하세요. 주리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지금이 토요일 새벽인데 제가 뉴욕을 내려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붓고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쭉 댓글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댓글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서 탈퇴한 것이 실책이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의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시는 중동 문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박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서 탈퇴한 것은 실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동 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그러한데 그것이 맞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JCPOA라는 것은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s라고 해서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때 5개 나라가 이란하고 협의를 하고 미국이 그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간 이란 핵 협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보통 JCPOA라고 공식 명칭으로 이 협의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란 뉴클리어 딜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다자간의 이란 핵 협의이기 때문에 이란 뉴클리어 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란 뉴클리어 딜 JCPOA에서 완전히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제 탈퇴는 안 하고 검증을 하고 이어갔는데, 18년도에서 완전 탈퇴를 함으로써 이제 무효가 됐는데, 협의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하고 중국에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난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3개월마다, 그러니까 every 90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마다 계속해서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이라기보다도 이제 그것을 그냥 영어로는 똑같이 approve라고 하는데, 이란이 잘 하고 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핵무기와는 관계없이 그냥 핵발전을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도 완전히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확인했고 IAEA 사찰을 계속 받았고, 이것을 90일마다 계속 미국에서 이제 어프로브를 하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맹점이 뭐냐면 10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10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년 이후에는 핵을 만들어도 좋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구는 이 협의서에 없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0년간만 사찰하는 거기 때문에 10년간의 사찰이 끝나고 나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서 탈퇴한 것이 옳다라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간의 협의 중에 다자간 협의가 있고 양자간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는 이제 multilateral agreement라고 하고, 양자 간에는 이제 bilateral agreement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다자간 협의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자간 협의라고 해서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자간 협의가 더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자간 협의가 더 단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뉴클리어 딜은
다자간 협의로서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과 중국은 이란에 그 물건을 수출을 하고 이란에서 싼 가격으로 오일을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에너지가 그 다른 나라에 존속되지 않고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재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든이 이 오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뽑아내지 않고 일부러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미국은 완전히 이 에너지 인디펜던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그 해외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미국의 그 유류 제품하고 천연가스하고 오일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서 그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고, 미국은 순수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하게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화스러운 목적으로만 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게 한시적으로 10년간만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그것을 늘리거나 영구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란이 반발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냥 10년간만 괜찮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걸 파기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동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이신 그 박사님도 그 의견이 계시겠지만, 그분의 의견은 그런 것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럼 1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자기 재임 기간에만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핵무기를 하고 국제 간의 이런 그 분쟁이라든가 핵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간만 조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한 것이지 영구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탈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란 핵 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간의 그 협의에서 다자 간의 협의의 그 장점은 여럿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럿이 지켜야 된다이지만,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여럿이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의를 해야지만 컨트롤이 되지. 이게 그 다자간 협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북핵 같은 경우에도 다자간 협의에서 여럿이 협의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반대를 하면 삐걱거리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이게 다자간 협의의 맹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날카롭게 보고 이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댓글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고, 또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무슨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댓글 질문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실토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마지막 임기 한 몇 달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당한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라고. 이 사람의 그 저서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밝혀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관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관료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진 정치 리더, 국가의 그 최고의 리더로서
레토릭을 하는 겁니다. 레토릭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국민이라든가 또는 어떤 니고시에이션 할 때 상대 국가라든가에게 실제와는 그 관계없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레토릭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레토릭에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동격서라고 해서 이러한 말을 해놓고 다른 그 결말을 맺고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른 결말을 유도하고 이러는데 아주 그 귀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감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과 미국은 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 때 맺은 건데 6.25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한 그 행위를 보면 이게 동맹국인지 아닌지 또는 적국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행동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논하고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드바이서 하던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북한과는 아주 그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이런 그 행동을 했고 미국과는 그 뭐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진 않았지만 동맹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레토릭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고 또 방위비 그 주한미군 그 체제비를 분담하는 것도 그 올바로 성심성의껏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약 올리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니네 나라 지켜주려고 거기 가 있는 거지. 니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우리가 뭐 하러 거기에 있느냐.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주한미군을 무조건 철수한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고 유지하는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다.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동맹의 그 이 책임이라든가 동맹의 도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그건 나쁜 거고 왜냐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도움은 일방적으로 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부분은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철수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 레토릭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뭐 어떤 큰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그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 이름은 제외하고 댓글만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페이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쓴 글이에요. 마이클 심, 마사추세츠대 국제경제학 박사 증명할 자료 좀 올려주세요. 당신의 논리가 도저히 마사추세츠대 국제정치학 박사라고 믿기 어려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학위증 사진도 좋고 더 확실한 정보는 마사추세츠대 학위 링크를 알려주시면 더욱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지요. 워낙 가짜 유튜버들이 많아서 점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댓글을 단 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저의 논리의 어떤 부분이 도저히 매사추세츠대 국제경제학 박사라고는 믿기 힘든 부분인지 그 논리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 좌파인 모양인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제 채널을 보지 마십시오. 괜히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올바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이 분들이 모이는 우파 커뮤니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흐리게 하고 이간질을 하지 마시고, 자, 제가 그 몇 달 전에도 그 뭐 석유가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이 무례한 댓글을 올리고 해서 그때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 반쯤 전에 제가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관련돼서 미국의 법조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저에게 계속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지우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매너 없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 가지고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그 일부러 해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삭제하겠다 했는데 이분의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만약에 이 이메일로 연락이 오면은 얼마든지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댓글은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인데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 채널의 그 홈페이지에 가셔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후원 방법이, 또 그렇지 않으셔도 제가 올리는 그 매회 영상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후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디스크립션 컬럼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심 TV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뉴욕 주립대를 졸업을 했고, 국제 경영학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석사는 저는 NYU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 팔리텍, NYU 공대죠. 팔리텍인데, 거기서 그 정보통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MBA하고 이 공학, 엔지니어링 디그리하고를 합친 그러한 그 특이한 NYU의 그 공대가 그 오퍼하는 그러한 학인데, 그때 이제 저는 석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박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박사 공부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NYU에서. 그래서 뭐 잡 오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또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회사 근무를 하고 해외에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박사 공부를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게 즉 뭐 해외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걸려서 이제 여기 돌아와서 다시 2011년부터 박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2011년에 돌아왔고 그 이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박사학위를 주신 그 교수님들이 그 체어가 윌리엄 라조닉이라는 하버드 경제학자인데, 그분하고 그 밑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려면 이제 그 커미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어가 있고 그 밑에 커미티 멤버들이 있는데, 이 커미티 멤버분들도 보통 그 깐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한 분은 MIT 통계학 박사고, 한 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깐깐하게 했는지,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박사를 하려면은 박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박사 시험을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마치는 데만 해도 저는 2년 반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박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 어떠한 논문을 쓰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 프로포즈를 하는데도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고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실제 논문을 제가 한 6개월인가 얼마 만에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188개인가의 그 이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노테이션을 일일이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저는 그 이 뭐 좀 어렵게 그렇게 그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2000년대 초부터 그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뭐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해외 또 발령을 받는 바람에 이제 뭐 공부는 중단해야 됐고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계속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대 때 그 박사학위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50대에 와서 매사추세츠대에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 30대 때 보통 박사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마치다 보니까 시작은 40대 했지만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주신 분들이 보통 깐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도 좌파입니다, 사실. 근데 저하고 그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그 미시경제학의 그 운영 부분 또 인스티튜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그 공감이 있고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바이든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고 그러는 분입니다. 근데 저하고는 뭐 그런 그 정치적인 이념은 좀 다르지만 경제학적인 면에서는 저희 스승님이고 하니까 제가 가끔 그 찾아가기도 하고 캠브리지에 살기 때문에 가까이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댓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